안녕하세요, 사업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고시와 같이 힘든 공부를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자신은 짧은 벼락치기조차도 버겁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요즘은 인기가 떨어지긴 했지만 공무원 시험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최소 몇 개월에서 1년 이상을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인내하기란 절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이나 공부를 어떻게 긴 시간 동안 견디고 해내는지 내각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작심해도 얼마 가지 못해 어설프게 끝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수능, 공시와 같은 고시류의 시험들은 최소 몇 개월에서 최장 몇 년이란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만약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이 원하는 시험에 어렵게 합격했다면 그 수험생은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어떻게 우리네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몇 년이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이죠. 사실 우리 내에도 한 나라의 정치 세력처럼 의사결정 시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세력, 즉 내 영역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성과 생각의 내인 전전두엽이고 다른 하나는 감성과 욕구의 내 변형계가 있죠. 그런데 이 두 세력 중에서도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감정과 욕구의 내 변형계인데요. 네, 현재 내 기분과 감정, 욕구에 의해 우리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힘든 일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감정과 욕구에 내인 변형계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전전두엽은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 고생해야 한다고 합리적인 이유로 변형계를 항상 설득하고 노력합니다. 야, 지금 좀 힘들어도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잖아 라며 말이죠. 물론 변형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각오를 다지고 새로 시작할 때는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우린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하기 싫은 공부를 멈추고 편하게 지내게 되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변형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네가 의사결정 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내 영역은 바로 변형계라고 했었는데요. 변형계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몇몇의 원초적인 욕구가 아니라 현재 나의 행복을 원합니다. 네, 변형계는 지금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항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힘든 공부를 하고 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공부를 멈추게 하고 좋아하는 스마트폰을 보게 만들며 또 힘들게 아침에 일어나기보단 행복하게 푹 자라며 우리를 설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오와 의지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즉 고되고 힘들지만 미래에 도움이 되는 현재 일들을 꾸준히 하기 위해선 반드시 감정에 내인 변형계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몇 개월, 몇 년까지 힘든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변형계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뇌에서 행복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파민은 내가 좋아하는 보상을 얻음으로 느끼는 행복감이고 세로토닌은 일상에 특별한 의미를 둠으로 느끼는 신념과 가까운 행복인데요. 그래서 어떤 공부 전문가들은 나에게 보상을 자주 주어 힘든 공부나 자기 개발을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인데요. 하지만 보상으로 인한 도파민의 행복은 그 지속력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큰 보상을 요구하게 되죠. 즉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 나에게 게임이란 보상을 제공했다면 그 학생은 점점 더 오랜 시간 더 재밌는 게임을 하고 싶을 겁니다. 네, 그럼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고 공부보단 게임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도파민의 원리니까요. 하지만 세로토닌의 경우는 정반대인데요. 세로토닌은 내 일상 중에서 의미를 어느 곳에 두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범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는 아침 커피가 소중하다고 의미를 둔다면 그 커피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과 마시는 모든 시간이 그 사람에겐 행복한 시간이 되죠. 이처럼 우린 합격, 승진, 자격증 획득과 같은 크고 먼 목표에만 의미를 둔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전 모든 과정은 단순히 괴로운 시간일 뿐일 겁니다. 그럼 힘든 과정 동안 감정의 내 변형계는 전혀 행복하지 않으며 집중하는 데 협조하지 않겠죠. 반대로 매일 공부하러 집을 나서며 오늘 또 피곤하지만 잘하고 있어 라며 출근이나 등교하는 일상에 의미를 둔다면 많은 세로토닌은 분비될 것이고 그럼 변형계도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네, 대개 이런 사람들이 몇 개월, 몇 년 동안 인내하고 열심히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일상에 의미를 두는 행위는 행복의 세로토닌과 함께 우리 뇌에서 강력한 신념체계를 형성하는데 이 신념체계는 우리 뇌에서도 가장 강력한 욕구에 해당하는 생존의 욕구와 비슷한 힘을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강력한 애국심과 같은 신념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국가로 다시 돌아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말이죠. 네, 그만큼 의미를 두는 신념체계는 단순히 변형계를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강력한 의지로 형성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만들어주죠. 그럼 어떻게 해야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시키고 일상에 의미를 부여해 강력한 신념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 물리적인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밖에 나가서 길을 걷는 것입니다. 물론 햇빛이 있는 낮 시간대에 걷는다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세로토닌은 햇빛을 보게 될 때 더 많이 합성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걷기와 같은 움직임들도 세로토닌 합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많은 연구에서 걷기나 운동들은 뇌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면서 내 노력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 좋은데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길을 걸으며 스마트폰이나 음악만 너무 듣기보단 잠깐 음악을 멈추고 이렇게만 하면 잘 될 거야 라거나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라고 스스로 내 노력에 의미를 부여하자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가방을 메고 공부할 장소로 가는 내 모습이 참 대견스러웠고 이후 밤늦게 집에 돌아가면서 고생한 내 자신을 보며 참 뿌듯했는데요. 그때마다 나는 왠지 모르지만 지금은 제대로 하고 있어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행복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네, 아마도 그때의 나는 도파민보단 세로토닌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겠죠. 그런 세로토닌 행복감 덕분인지 몇 년 동안 매일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밤늦게 돌아가길 반복했는데요. 아마 많은 학경생들도 자신의 노력에 대해 그렇게 의미 부여했을 겁니다. 네, 자신들도 모르게 말이죠. 그런 긍정적인 의미 부여는 우리 뇌에게 세로토닌의 행복감과 강력한 신념 체계를 형성시켰을 것이고 힘든 수험 생활을 좀 더 행복하게 그리고 더 열심히 집중할 수 있게 했겠죠.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나 이제 시작할 마음이 있다면 힘들고 고된 긴 시간들을 어떻게 버티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불행한 변형계가 얼마 가지 못해 곧 반란을 일으킬 테니까요. 네, 실패의 지름길인 셈이죠. 다만 내 일상 속에서 출근이나 퇴근 또는 쉬는 시간, 식사 시간에 잠깐 걷는 시간을 이용해 내 노력의 의미를 부여해 나를 격려한다면 생각보다 그 긴 시간이 불행하게만 느껴지지 않고 스스로 자랑스러운 시간이 되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힘든 일을 하거나 인내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일단 밖에 나가 길을 걸으며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쓰는 나를 보며 잘하고 있다고 위로하고 스스로 의미를 두죠. 그리고 저는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남들처럼 즐기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도파민의 특성상 현재 즐겁게 보상을 얻는 사람들은 이후 더 강력한 보상을 원하게 되고 그 즐거움의 역치가 높아져 재미있는 것을 찾기가 어려워진다고 말이죠. 네,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대신 너희들이 나중에 재밌게 놀 때가 되면 여전히 도파민의 역치는 낮아서 뭘 하든 남들보다 느끼는 행복감이 배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건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충분히 맞는 말이죠. 매일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주말에 집에서 또 쉬는 것은 보상이라 말하긴 어렵지만 주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주말이란 그 누구보다 달콤한 보상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 지금 즐기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부럽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 힘든 시간 동안 스스로 다져온 강력한 신념 체계는 앞으로 그 어떤 일을 마주치더라도 견디고 이겨낼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